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마지막에 복습, 중요한 거 3가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평행사변형이랑 어떤 도형인가 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평행사변형이랑 어떤 도형을 말해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이렇게 평행할 때 이 도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거는 평행사변형의 정의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정의라는 표현이 뭔지 모르더라도 두 쌍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애를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야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가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도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살펴봤더니 이렇게 3가지가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그래서 변에 대한 거,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성질이 있었죠. 마주보는 이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에 관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서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이런 내용 있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개념 열기에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올게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알아봅시다. 색종이 2장을 겹쳐 놓은 후 삼각형을 그리고 가위로 오립니다. 두 삼각형에서 크기가 같은 두 쌍의 각을 표시합니다. 두 삼각형을 변끼리 맞대어 사각형 ABCD를 만듭니다. 선분 AB와 길이가 같은 변은 선분 DC이고 선분 BC와 길이가 같은 변은 선분 AD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각형 ABCD에서 각 BAC와 각 DCA의 크기가 같으므로 선분 AB와 선분 DC는 평행하고 각 ACB와 각 CAD가 같으므로 선분 AD와 선분 BC는 평행합니다. 따라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므로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2장을 겹쳐서 자르고 각이 같은 데를 표시해서 이렇게 붙였더니 이렇게 선분 AB와 선분 CD가 같게 되는 거 확인했었죠. 또 BC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게 된다는 거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본 거 적어 볼게요. 선분 AB와 선분 CD는 같다.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인가 해서 여기 억각이 서로 같으므로 이렇게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게 되는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거 우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평행사변형은요 합동인 삼각형 2개로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교과서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에 보면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그런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임을 알아보자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앞에서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성질을 갖는다 라는 거 언급했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반대 거꾸로 가는 방향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면 왔다 갔다가 다 되는 건 거죠. 자, 평행사변형임을 결과로 보이려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보이려면 평행사변형은 어떤 도형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라 그랬어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도형. 그죠? 일대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여기 얘랑 AD랑 BC가 같고요. AB랑 CD랑 이렇게 짝대기 하나짜리끼리 같고 짝대기 두 개짜리끼리 같고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어차저차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로 마주보는 대변이 서로 이렇게 평행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게, 여기서 출발해서 요걸로 도착하게 하는 중간 과정을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앞에서 우리 개념 열기에서 봤듯이 평행사변형은 합동인 삼각형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그 아이디어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각선 AC를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대각선 AC를 그어봤더니 두 삼각형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합동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 짝대기 하나짜리끼리 길이가 같고요. 짝대기 두 개짜리끼리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AC는 공통변으로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두 삼각형은 SSS 합동이 됩니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죠. 따라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므로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빨간 AC와 빨간 선과 짝대기 하나짜리 사이의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 빨간 선과 짝대기 하나짜리 사이의 각도 역시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 선과 짝대기 두 개짜리, 여기 짝대기 두 개짜리죠? 두 개 사이의 각을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칠했죠? 이렇게 색칠한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도 빨간 선과 짝대기 두 개짜리 사이의 각이 색칠한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자, 여기랑 같다는 뜻은 두 AB와 CD 요 두 선분이 억각의 위치에 있다는 억각이 위치에 있는 게 같게 되니까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흰색 동그라미 칠한 거 두 개 각이 같다는 거는 억각의 위치에 있는 각이 같으므로 두 선분은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평행선과 억각의 성질에 의해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얻으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평행선과 억각 사이의 관계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있으면 이거 꼭 보세요.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2번인데요. 예제 2번의 내용은 이번에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있으면 그 사각형은 바로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라는 거를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거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요런 도형을 이렇게 이름 붙인 거라고 했으니까
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쌍이 평행한지 확인을 해볼게요. 참고로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각이 같다는 거, 이쪽 방향은 성립하는 거를 보였었어요. 근데 이 반대로 가는 이 방향이 성립하는지 지금 예제 2번을 통해서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예제 2번을 보면 오른쪽 사각형 ABCD에서 각 A와 각 C가 같고요. 같다고 표시해놨네요. 각 B와 각 D가 같고 그럴 때 BA, 선분 BA를 연장을 했네요. 연장을 해서 연장선 위 한 점 E에 대해서 각 B랑 EAD가 같은지를 설명하고 평행사변형인지 확인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360도죠. 그쵸? 그래서 이 흰색 동그라미 두 개와 2개 곱하기 2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색칠한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하면 총 360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흰색 동그라미 하나랑 색칠한 동그라미 하나만 더하면 180도가 나와야겠죠? 360의 절반. 그러면 이 검은 색칠한 동그라미는 180 빼기 흰색 동그라미가 됩니다. 얘를 이항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180 빼기 흰색 동그라미구나. 그쵸? 검은 동그라미는 180 빼기 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0도잖아요. 180도니까 그 중에서 흰색 동그라미를 빼고 요만큼의 부분에 해당되는 각은 180 빼기 흰색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즉 여기랑 여기랑 두 각의 크기가 같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각 B랑 각 EAD는 같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각과 이 각이 같으면 이 선분 AD와 요 선분 BC에 의해서 요 두 각이 동의각의 위치에 있죠. 동의각의 위치에 있는 두 각이 같으므로 AD와 BC는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자, 얘가 아까 검은 동그라미랑 같다 그랬는데 여기 검은 동그라미, 여기도 검은 동그라미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요. 이렇게 억각관계거든요. 요 직선 AB와 요 CD 여기가 하나 했으니까 여기 두 개로 표시해 볼게요. 평행 표시를 두 개로. 자, AB와 CD 두 개 사이에서 요 각이 억각의 위치에 있는 두 각이 같으므로 AB와 CD가 평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으니까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제 2번을 통해서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구나 라는 거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3번, 문제 4번 두 문제가 보이는데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각형 ABCD에서 AD와 BC가 이거 평행 표시죠.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놨죠. 평행하고 AD와 BC의 길이가 또 같아요. 짝대기 두 개 표시해놨네요. 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지금 서로 같습니다. 이럴 때 물음에 답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사각형 ABCD의 대각선 AC를 그어서 AC 그해 볼게요.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 ABC와 이쪽 삼각형과 삼각형 CDA가 서로 이 짝대기 색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 기호? 합동 기호죠? 자, 두 개가 합동임을 설명하시오 이랬습니다. 두 개 합동 맞을까요?
자, 일단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가 같겠죠. 여기랑 여기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짝대기 두 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요거 두 개가 길이가 같다는 뜻이니까 두 삼각형이 한 쌍의 지금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이 같고요. 앵글. 그 다음에 선분 AC는 공통변이기 때문에 길이를 재보나마나 같을 거예요. 그러면 두 삼각형이 SAS 합동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대응되는 변의 길이도 같은 거죠. 여기 AB랑 CD도 같은 거고 또 대응되는 가격이랑 여기도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요 대응되는 이게 요 AB와 CD에 대해서 억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AB와 CD가 평행해야 된다. 그래서 두 쌍이 서로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대응되는 여기 이제 X표 표시한 거 CAP와 이쪽에서 ACD와 같다. 여기 이제 같다 표시했죠? 댕댕 각은 서로 같다. 이다. 따라서 평행선과 억각의 성질에 의해 요거 AB, 즉 선분 AB와 선분 CD는 평행이다. 요거 평행기호, 평행이다. 따라서 여기 한 쌍은 이미 평행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나머지 한 쌍도 평행이라는 걸 보였으니까 따라서 주어진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번 문제를 통해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또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에서 오른쪽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이 O이고 OA와 OC의 길이가 같고 OB와 OD의 길이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랬습니다.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가 합동 또 삼각형 OAD 요거네요. 뭐라고 할까요? 별표할까요? OAD와 OCD 이렇게 별표 친 거 두 개끼리 또 합동임을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얘하고 얘 두 개는요. 일단 이렇게 두 쌍의 길이가 같죠. SS 일단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막꼭지각의 크기 같은 거 여러분 알죠? 이렇게 두 선이 교차할 때 막꼭지각의 크기 같으므로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도 이 별표 친 거 두 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요렇게 두 개가 막꼭지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SAS 합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하나 쓸게요. 막꼭지각. 막꼭지각이 크기가 같으므로
두 삼각형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둘 다 SAS 여기도 SAS 합동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이니까 대응되는 각의 크기 뭐 얘랑 얘랑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런 거 말할 수 있겠죠? 요거 두 개 억각의 크기가 되는 거 억각의 관계를 갖게 하는 요 AB와 CD가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얘랑 얘랑도 요 합동이니까 이 별 표시한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각의 크기도 같아야 된다. 따라서 AD와 BC도 평행이다.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이 모두 평행이므로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각의 합동인 삼각형의 대응각의 크기는 같으므로 평행선과 억각 성질에 의해 두 쌍의 대변은 평행하다.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므로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자, 이 문제 4번의 내용을 다시 보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도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자, 요거이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또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의 성질로서 배울 때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2등분한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다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배운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어떤 사각형,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건데요.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이면 평행사변형, 이거는 평행사변형에 이름 붙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라고 합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앞에서 확인한 내용들인데 두 쌍의 대변의 크기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평행사변형에 이름 붙이는 정의와 성질 세 가지에다가 요거 한 가지만 추가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성질 정의에다가 요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요거 하나만 추가된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별표를 빨간 펜으로 별표를 치고 이제 꼭 외우기, 기억하기 이렇게 필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 사각형 ABCD에서 D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사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를 아니까 요거 구하면 되겠죠? 360도에서 130을 두 개를 빼고 그 다음에 50을 또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각 D가 나오겠죠? 자, 130 두 개면 260을 빼면은요.
100이네요. 거기다 50을 또 빼면 50이 나오겠네요. 각디가 50도가 나왔어요. 여기가 50도. 그러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아지죠? 130 같고 52개로 같아지네요. 따라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방금 우리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사각형 ABCD, ABCD 이 그림 있죠? 자, 얘가 평행사변형인 것을 찾고 이유를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여기 ABCD 요 그림을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죠? 자, 1번 A가 120도, B가 60도, C, 여기가 60도래요. 자, 이거 평행사변형 되겠어요? 대각의 크기가 서로 다르죠? 자, 얘는 평행사변형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똑같이 그림을 그릴게요. A, B, C, D. 여기서 2번에 AB의 길이는 6cm, BC는 4cm, 여기 DC, 여기는 다시 6cm, AD는 다시 4cm. 오케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이 된다. 자, 2번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이유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따라서 평행사변이 된다는 거죠. 자, 3번. 3번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A, B, 여기 이름 똑같이 A, B, C, D 이렇게 이름 똑같이 붙이고 A, B는 5cm, 여기가 5cm래요. B, C는 7cm. 그 다음에 AD, AD가 여기네요. AD가 5cm예요. 대변의 길이 지금 다르죠? 뭐 AD랑 BC랑 평행하다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자, 대변의 길이가 다르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땡. 자, 4번 볼게요. 4번은 그냥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그림에다가 AO가 3cm, BO는 5cm, CO는 다시 3cm, DO는 다시 5cm래요.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2등분, 여기 2등분, 3, 3, 여기도 2등분, 5,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4번이고요. 이유를 말하시오 그랬으니까 4번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쓰면 돼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한다.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함으로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그림에다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이랑 길이 써보면서 답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양 기르기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리프트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리프트에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도구로 작업이 편리하도록 높이를 조절합니다. 우리 차 정비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가면 리프트 사용하는 거 볼 수 있죠. 사각형 P, Q, R, S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일 때 높이가 변하여도 리프트의 바닥은 이 바닥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리프트의 바닥 SR 요게 항상 이 땅과 수평을 유지해야 차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도형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리프트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내려가도
그쵸? 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게 되겠죠. 얘랑 얘랑은 같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도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평행사변형은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고, 이 평행사변형은 이 바닥 PQ와 SR이 평행하므로 이 수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프트가 높이가 변하면 리프트의 뭐라고 했을까요? 높이가 변하여도 그 평행사변형의 대변의 길이가 이렇게 항상 같게 유지가 되죠. 이 길이가 변하여도 SR과 PQ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이렇게 계속 같도록 유지가 됩니다. 이거 이므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사각형 PQRS는 평행사변형이고, 이 리프트의 바닥은 이 지면이라고 할까요? 지면 PR. 리프트의 바닥 SR은 지면이 PQ인데요. 이거와 평행하기 때문이다. 평행해서 이 수평을 유지하는 거죠. 평행함으로 수평을 유지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